테드야, 나 국어 수업을 어떻게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더 잘 찍을 수 있을까? 나 모르겠어. 나 참. 네. 아니, 그거밖에 못하겠어? 아니, 그거밖에 안 되냐고, 연기력이. 제대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제대로 테드가 살아있는 것처럼, 응? 참. 답답하다, 진짜, 어? 제대로 알았어? 어? 섬세하게. 감독님, 다시 갈게요. 까트. 액션. 자, 안녕 여러분. 깐총쌤입니다. AKA 띵수쌤. 그리고 공식 명칭 우명수 선생님. 어떤 명칭으로 불러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지금 여기 우리가 문학 수업을 위해서 만났다는 것이죠. 지난 겨울방학 동안 선생님의 서재를 이렇게 정비해 봤어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인트로를 봐서 알겠죠? 인트로를 봤다시피 오늘은 문학의 갈래 중에 맞아요. 극갈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과 서정갈래와 서사갈래에 대해서 살펴봤죠? 가장 많은 작품이 있고요. 가장 오래된 문학 형식 중에 하나가 서정과 서사입니다. 대표 갈래로 시와 소설이죠. 선생님과 함께 오늘 인트로에서 봤던 극갈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극갈래는요,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연극의 대본인 희곡과 최근 영상기술 그리고 기계의 발달로 이루어진 영화, 그 영화의 대본인 시나리오, 희곡과 시나리오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깐총하게 두 장으로 정리한, 그렇죠? 여러분들이 프린트 받을 때는 한 장일 거예요. 두 쪽으로 정리한 그 이론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Let's get it! 갑시다. 자, 여러분들, 문학의 갈래 중에 극갈래입니다. 극갈래의 이해라는 파트를 볼까요? 여러분들, 1쪽에 극갈래의 이해를 봅시다.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사갈래와 개념 봐요. 개념. 극갈래의 밑에 서사갈래와 같이 일정한 사건 구조, 즉 인물, 배경,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건이 발생하죠. 그게 사건들이 모여 이루어져 있는 사건 구조, 다른 말로 하면 서사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니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극갈래를 하고 있잖아요. 공통점은 서사 구조, 사건 구조입니다. 그런데 있지만 한다면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어집니다. 연극과 영화를 전제로 한 대본이에요. 그 대본은 영화, 연극을 위해 쓰이겠죠. 그래서 창작되는 문학 형식입니다. 그러므로 소설은요, 1인칭, 3인칭, 주인공, 관찰자, 전지적, 관찰자, 이런 시점을 가지고 있는 서술자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영화, 연극은 그 서술자의 개입이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떠올려봐요. 뮤지컬이나 연극을 구경하러 갔던 경험, 그리고 당장 영화를 봤던 경험을 떠올려봐요. 거기에 누가 이렇다 저렇다 말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있는 작품들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요, 그 무대에 등장하는,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직접으로 전달하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본문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선생님도 보고 있어요. 행동, 자, 서술자, 거기에 써야죠. 서술자의 개입이 없이 행동과 대화의 전개만으로 사건, 서사를 전달하는 문학의 형식입니다. 포인트, 서술자의 개입이 없다. 밑줄 치고 별표 치면 좋겠죠? 서사갈래와 극갈래를 구분짓는 포인트입니다. F 발음을 하면 안 되는데 P 발음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CF, 참고예요, 참고. 극성, 대화와 행동,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여지는 것들로 이루어진 갈래라는 거죠. 서사는 이야기로 이루어진 갈래잖아요. 그렇죠? 직접 보여지는 게 극갈래입니다. 그래서 우린 다른 말로 보여주다.
주기라고 하죠. 자, 개념에서 본질을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볼까요? 선생님이 거기에 특징에 가로 해놔서 1번부터 7번까지 해놨어요. 함께 살펴봅시다. 자, 1번 설명부터 볼까요? 타 갈래와 구별되는 극갈래의 본질적인 특성이 1번이에요.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서정서삭 교술과도 다른다는 거죠. 자, 이런 이유로 이 갈래의 특성으로 극갈래는 가장 객관적이에요. 어떤 것이냐? 주관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진 존재에 의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우리가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세 글자 땡땡땡의 개입이 배제. 뭡니까? 서술자의 개입이 배제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극문학의 분명한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적으로 본질적 특성, 이 서술자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문학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말과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2번 넘어가 볼까요? 대화와 행동에 의해 사건과 이야기가 전달되는데 이야기가 이루어지려면 인물, 사건, 배경이 있어야 되죠? 극갈래 보세요. 인물 나오죠? 시간적, 공간적 배경 나오죠? 분위기 나오겠죠? 인물, 사건, 배경. 그러면 사건이 형성되겠죠? 그런데 이거는요, 이야기 갈래인 서사처럼 말로써 누가 풀이해주지 않습니다. 서술자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돼? 말과 행동, 그거를 힌트로 해서 파악해내야 되겠죠? 직접 누군가가 전달하지 않습니다. 직접의 반대 뭡니까? 그렇죠. 간접. 그래서 2번은요, 간접 제시의 문학입니다. 우리가 힌트, 말과 행동,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보고 파악해야 돼요. 지금이 화났는지, 지금이 위기인지, 혹은 지금은 평온한 건지, 이런 것들을요. 자, 3번이네요. 봐봐요. 영화는 조금의 그 제약을 극복했지만 오래된 전통인 연극의 대본 희곡을 봅시다. 연극은요, 우리가 연극표를 끊고 가면 그 시간, 그 순간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죠? 집에서 어떻게 연극을 봅니까? 극장을 가야죠. 그리고 극장도 시간이 지나면 그 연극은 다시 못 보죠? 그쵸? 우리는 극갈래의 전통적인 소갈래, 희곡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희곡에 적혀지는 모든 것들은 과거형일 수 없어요. 미래형일 수 없죠? 당장 그 등장인물, 주인공들, 그런 보조인물들이 봐야 할, 연기해야 할 현재형으로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3번은요, 현재형으로 서술해야 됩니다. 작년 현재형이 생각나네요. 네, 앞에 반 사회선생님이었죠? 자, 넘어갑시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회상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자, 넘어갑시다. 자, 4번 볼까요? 우리 설명을 같이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여기 보고. 직접 설명과 해설이 불가능해요. 서술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시공간의 제약, 그리고 등장인물 수의 제약, 시간의 길이 제약이 있어요. 왜? 정해진 무대의 크기에서 당장 상연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막 100만 병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좁은 무대에서. 그렇죠? 그런 것들의 제약이 있을 수 있고 너무 길면 안 되잖아. 짧은 시간 안에 공연을 해야겠죠? 2시간, 3시간 혹은 중간에 휴식 타임을 줘야 되겠죠? 쉬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참고 CF. 자, 희곡이 전통적인 극갈래인데 CF, 시나리오는 영상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극복이 돼요. 하지만 여전히 극갈래이기 때문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럼 4번 희곡도 시나리오도 뭐가 있다? 제약이 있다는 거죠. 제약을 써주면 됩니다. 제약이 심하다. 다른 것들은 글로 쓰거나 감정을 풀이하는 글로, 말로 대신할 수 있는데 희곡은 상영과 무대, 연기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제약이 심합니다. 5번 가볼까요? 5번은요. 희곡 시나리오는 무대 위에 실제 행동과 말로 형상화되는 예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중 인물, 무대 위에 등장하는 인물,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독자가 직접 만납니다. 누군가 서술자의 매개로 만나지 않아요. 화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인물과 다이렉트,
다이렉트를 한국말로 간접이 아니라 직접이죠. 그래서 5번 가장 직접적인 문학입니다. 서정, 서사, 극, 교술 중에 극이 가장 직접적이에요. 우리와 다이렉트로 만난다는 거죠. 자, 2개 남았어요. 6번. 자, 우리 이런 말 들어봤죠? 세계와 자아의 갈등과 대립. 서사갈래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세계의 제한점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이 서로 갈등하겠죠? 서로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 극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이 등장해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극성, 보여지는 거가 중시된다는 거죠. 그럴 때 서사갈래와 마찬가지로 6번. 우리는 서로 얽히고 설킨 등나무와 칡나무처럼 해결되지 않는 지점에 있어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2글자로 갈등이죠. 그래서 6번 갈등의 문학입니다. 갈등의 문학이에요. 그렇다면 단계가 또 있겠네요. 소설처럼. 그거는 나중에 실제 작품들로 해봅시다. 자, 마지막 7번입니다. 자, 7번은요. 서사갈래와의 공통점이에요. 6번도 서사갈래와의 공통점이에요. 자, 근데 서사갈래와의 공통점인데 서사갈래가 사건의 인과성,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니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라는 이야기성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면 극갈래는요. 등장인물들이 뭘 합니까? 뭐래요? 그렇죠. 말과 행동, 실제로 보여지는 걸 하죠. 그렇기 때문에 행동의 인과성입니다. 등장인물들, 주인공이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의 결과가 나와에 포커스를 두는 게 극갈래입니다. 그래서 7번 일정한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인과성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건과 행동. 극갈래의 특성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넘어갔죠? 여러분들 개념 정리 퀴즈는 마지막에 선생님이 답을 제공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풀고 복습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3번 여기다 붙여놨어. 희곡, 전통적인 갈래인 희곡의 내적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프린트 이쪽에 희곡의 내적 구성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한번 말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채워보세요. 3대 요소인데요. 시간적, 공간적 배경, 그리고 등장인물, 무대 장치에 뭐가 필요한지를 설명한 글입니다. 즉, 주변 조건, 상황을 잘 표현한 글이죠. 공간, 무대 장치 등. 자, 이거를 우리는 해설이라고 합니다. 잘했어요. 해설. 자, 2번째, 인물의 동작, 표정, 가로치고 나오는 글들이에요. 그리고 입장과 태정을 어떻게 하느냐, 조명은 어디서 비춰주면 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떨고 있느냐, 아니면 화가 나 있느냐, 심리까지 가로를 치고 제시한 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지시문 혹은 지문이라고 하죠. 잘했습니다. 마지막은요. 자, 등장인물이 주고받는 말, 인물의 성격이 표현되죠. 그리고 사건 전개에 말에 해당하는 것들, 내용들이 나와서 사건을 쭉 일으켜줍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인물들의 이걸 들어보자. 말. 그렇죠. 대사죠. 대사. 그럼 대사를 적어줘야 되겠죠. 근데 대사의 종류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요. 독백이에요. 나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어. 이런 식이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독백. 상대 없이 혼자 중얼거리는 거. 근데 보편적으로 기본은 이겁니다. A가 B한테, 야,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니까 B, 인용이 없네요.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A, B.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뭔 헛소리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서로 다른 2명의 등장인물이 이야기하는 걸 말합니다. 그걸 우리는 대화라고 하죠. 대화. 그렇죠? 자, 그런데 희곡만의 특성이 있어요. 자, 또 끊어야 돼? 뒤에 얘가 있어. 그리고 같이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이러는 거야. 막 싸우고 있다가 그렇다면 나는 제 말을 들어줘야 될까? 저들의 의견을, 저 사람이 대표하는 저 의견을 들어줘야 될까? 라고 얘는 못 듣는데 관객들이 들을 수 있게 하는 대사가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방백이라고 합니다. 희곡에서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관객들은 그 등장인물의 심리나 행동, 말에 초점을 두면서 사건과 흐름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등장인물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희곡의 내적 구성 요소가 끝납니다. 그쵸? 그리고 희곡의 외적 구성 요소가 있어요. 무대를 가르는 거죠. 자, 가로 2번이죠. 희곡의 외적 구성 요소입니다. 씬과 액트예요. 이걸 한자어, 한 단어로 뭐라고 하는지,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자, 첫 번째, 희곡의 기본 단위로 막의 하위 단위예요. 그럼 막부터, 밑에 답이 나왔네요. 막의 하위 단위인데, 자, 이거부터 갑시다. 배경이 바뀌어요. 무슨 A 공간에서 B 공간, 우물에서 기와집으로 이렇게 바뀌는, 배경이 바뀌고 인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무슨 단위냐? 장면의 단위라고 합니다. 장면의 단위. 그리고 한 글자로 장이라고 합니다. 장면의 단위의 장. 막이 내려오지 않아요. 그냥 이 상태에서 인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리고 배경이 촉촉촉 해가지고 무대 장치가 바뀌면서 이야기가 흘러가는 그 단위입니다. 장면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미 답이 나왔지만 두 번째 것 act, 막이죠. 자, 막은요 몇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위에 있는 장이 막에 포함되는 거겠죠. 그래서 휘장을 내리고 올리는 단위예요. 진짜 큰 하나의 단계가 끝나서 내려갔다가 준비를 끝내고 올라가는, 연극을 봤다면 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분되는 단위인데 이거는 사건 단위예요. 사건 단위. 큼직큼직한 사건이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로 거기 더 쓸 것을, 자, 우리 극은 행동의 문학입니다. 그래서 행동의 단위라고 써주면 됩니다. 마지막 갑시다. 시나리오. 자, 여러분들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는요 영화의 대본이죠. 그래서 영화의 메커니즘, 기계적인 작동 원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문학 플러스 과학성입니다. 카메라, 그쵸? 그리고 조명, 그리고 그 위에 영상 첨단 기술, 영상 편집 기술이 들어가죠. 그런 것들이 어우러졌기 때문에 새로운 갈래예요. 여러분들 매체 세대의 밀레니얼 세대와 가장 밀접하죠. 그렇다면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를 봅시다. 그 2페이지 하단부예요. 자, 선생님도 한번 볼게요. 자,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 해설, 등장인물, 장소, 시간, 배경을 제시하는 거, 희곡과 유사하죠. 자, 지문, 촬영 및 연기에 대하여 제시하는 글, 동작 및 표정, 그리고 음향, 음악, 조명, 이런 것들이 플러스 더 될 수 있죠. 물론 이거는 희곡도 있는 거잖아. 근데 밑에 카메라의 위치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요, 인물의 등장, 퇴장할 때 영화에 이런 것들,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이렇게 불빛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오버랩,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나랑 겹쳐지게 다른 장면이 탁 겹쳐지면서 과거로 가. 이런 여러 가지 영화에 뭐를 지시합니까? 촬영, 그렇죠. 여기에 그것만 써줍시다. 촬영 기법인데 여러분들 기법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영화 시나리오의 두드러지는 특성입니다. 오버랩,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대사는요, 여러분들 방백이 빠져버려요. 방백은 무대 위에서 관객과 직접적으로 할 때 의미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응용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화와 독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 어떤 걸 표시한다고 그러네요. 사건의 배경이 되는 장면의 설정이나 장면 번호를 S#1, S#2처럼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걸 영화 촬영장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씬 넘버 1, 액션, 씬 넘버 2, 액션, 이렇게 씬 넘버로 표현합니다. 그 씬은 가로에 들어갈 말은 장면이에요. 장면. 자, 이렇게 보면요, 극갈래라는 큰 갈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소갈래가 시나리오, 희곡, 다시 희곡과 시나리오입니다. 전통적으로 극갈래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건 희곡입니다. 옛날 그리스 시대부터 쭉 있었으니까요. 최근에 영상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건 시나리오입니다. 제약을 좀 극복했지만 여전히 극갈래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쵸? 그냥 해보는 말이야. 스나이더 컷 있죠? 이번에 그 저스티스 리그,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꼭 봅시다. 거기 보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시나리오. 그냥 해봤어요. 그냥 여러분들 같이 보자고요.
우리 극갈래를 여기서 마무리 지읍시다. 땡, 땡.